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새로운 보수당 창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새로운 보수당은 직진합니다. 지금 주변 정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4 플러스 소위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기 행각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들어보니까 정의당이 선거법에 불만이 있어서 필리버스터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뭐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그 주변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하고요. 창당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1월 5일 새로운 보수당 창당합니다. 1월 5일 2시고요. 각 지방의 시도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하명 수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6.13 울산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문 대통령이 몸통인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가 기획한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몸통은 문 대통령입니다. 송철호 출마 자체가 문 대통령 권유로 이루어졌고 청와대 조직과 핵심 친문그룹이 총출동해 대통령 절친의 당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명수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출마 권유 이후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김경수 비롯한 청와대와 친문 실세들이 총동원되어서 선거 공약을 작성해주고 당내 경쟁 후보를 매수하고 상대 후보는 하명수사하고 경찰 동원해서 하명수사하고 온갖 선거 공작과 개입을 일삼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몸통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승만 시절에나 있었던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입니다. 문 정권은 밖으로는 적폐청산 외치면서 안으로는 더 골마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적폐청산하자는 대통령 그 자체가 적폐의 몸통이었던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6.13 울산 부정선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태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에게 요구를 합니다. 불과 4년 전에 청와대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2년형을 확정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비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훨씬 더 추악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미 VIP가 즉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종용하고 경쟁자들을 후보 매수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통령 하수인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회의 때 문희상 의장님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문희상 현 의장님 두 분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저는 그동안 상당히 합리적인 분들로 제가 존경해오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지도 않은 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신 그런 분을 국무총리로 내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로 내정한 국무총리로 시킨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걸 또 덥석받은 정세균 전 의장이나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 새로운 보수당이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하고 별개로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시스템을 파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리 인준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고? 못하고 있어요. 우리 벽. 우리 젊은 위원장들 한 말씀 할 분 없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준비한 거 없으면 일단 젊은 정당 비전위의 토론회에서 많은 말씀이 또 있으실 거기 때문에 주요 인사 말씀은 모두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당명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1등을 하신 분께 시상을 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회의가 끝난 이후에 그 우수상을 타신 분들께서는 함께 비공개 저희 당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점심 식사 오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공모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박천욱 홍보팀장으로부터 당명 공모 경과 및 수상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 새로운 당의 당명을 공모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공모 기간 동안 구글 독스를 통해서 1,860여 분의 참여가 이루어졌고요. 응모작은 복수 응모작을 해서 한 2,000개 가량의 응모작이 접수가 됐습니다. 12일 날 저희가 비전위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수당 당명이 확정되고 나서 그 새로운 보수당 당명으로 응모하신 분이 총 16분 계셨고요. 저희가 응모할 때 밝혔던 것처럼 당선작이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응모하신 분에게 최우수상을 준다라는 규정에 따라 12월 9일 12시 43분 59초에 응모해 주신 이상민 님이 2분 계셨는데 이상민 님이 당선되셔서 오늘 1등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출해 주셨던 15분은 오늘 우수작으로 해서 같이 오찬을 받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저희 박찬욱 홍보팀장으로부터 수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바로 수상자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등 최우수장 수상자는 이상민 님입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먼저 제안해 주신 이상민 님이십니다. 분명히 이인이셨습니다. 제가 저 시상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저도 저 이상민 님을 잘 아는데 우리 당에 관심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고 또 이제 풍채가 북한의 어느 분처럼 좋아가지고 당 간부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직자가 아니냐, 그래서 당 내부자가 이런 받는 거다라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당 간부가 아니고 그냥 열성 당원입니다. 열성 당원이고 우리 당의 애정과 관심이 아주 높은 분이고 그래서 1등으로 이름을 놓고 해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쪽의 그분 흉내도 잘 냅니다. 자, 이상민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나와주세요.
수상은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들 좀 나와서 좀. 그 사진 좀 같이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좀 나와주세요. 의원님들 좀 같이 나가서 사진 촬영 좀 임해주시면. 새로 이름. 한 말씀 들어봐야 되는가요? 예, 그리고 사진 촬영 끝났으면 그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이상민님께서 새로운 보수당 당명을 제안하신 배경과 뭐 상품 때문에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으셨는지 좀 인사 말씀 좀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했고 그래서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기대를 거는 청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수라는 이름 때문에 못 찍는 분들도 많거든요. 선택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보수는 다 그래라는 그 타성을 깨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열성이시면서 이번에 선정적 수상하신 이상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명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젊은정당 비전위원회에서 준비한 새로운 보수당 건설을 위한 젊은 제안 발표 및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소속 우종혁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곧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각 분과별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간사 우종혁입니다. 젊은정당 비전위원회는 젊은 정당을 기치로 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2030 젊은 세대가 직접 제시한다라는 취지로 설립되었고 지난 12월 11일 결성되었습니다. 젊은정당 비전위원회는 이준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3명의 부위원장과 8명의 위원,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부위원장이 각각 공정과 정의분과, 기회사다리분과, 청년자치분과장을 맡아 열심히 오늘의 제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제시될 젊은 세대의 고민이 새로운 보수당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3개 분과의 위원장들이 제안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창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보수당에서 제안과 관련된 청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럼 이준석 위원장님께서는 모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이준석입니다. 사실 젊은정당 비전위원회는 그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까지의 다른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들을 분석하고 그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제한적인 성과를 거뒀던 점에 대한 성찰적 진단을 하기 위해서 꾸려졌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느덧 저도 35살이 되어서 제 경험이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소속 위원들의 사고를 혹시 제한할까봐 제가 조심했지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개혁적이고 과당성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운 보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란 개혁 보수를 포함하면서도 그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적인 지형을 가져서 당의 잠재적 공약층인 중도 개혁 세력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도 개혁층은 이슈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갈 수 있는 간명하면서도 그리고 강력한 당의 의사결정 구조 체계와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저희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성정당에서 연공서열이나 관습, 과거의 성공의 기억들이 도전과 개혁의 최대 저해 요소였다면은 새로운 보수당은 신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 관습과 연공서열이 빠진 자리에 젊은 세대의 주도로 도전과 창의력이 채워진다면 새로운 보수의 시도는 순탄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저희가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공정과 정의, 기회의 사다리, 청년 자치, 이 3개의 분과의 담당 영역은 각각 달랐지만 제가 그들의 논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국 공정함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젊은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인식이고 바로 그 해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젊은 세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슈 파이팅도 새로운 보수당의 강한 동력 중 하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하나하나가 자신들 세대에 오랜 기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 개개인에게도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 문제 또한 국회의 저생산성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도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MS 오피스 사건 같은 것들이 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기본으로 따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얼마나 괴리감 있게 다가왔고 우리 당도 이러한 것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공직자 추천의 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오늘 올리는 그런 필터링 없는 과감한 개혁들의 제안자의 청년들은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넘어서 실행 주체가 되기 위해서 젊은 세대는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기성정당과 매우 다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인시대식 조직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전국 단위 상설위원회 조직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 체계, 조소적으로 천원 당원으로 불리는 분류 체계에 참여 당원이라는 새로운 당원 분류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 간략하게 키워드들만 언급했음에도 이미 젊은 세대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아이디어와 울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보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그럼 먼저 공정과 정의 분과위원회 곽승민 부위원장의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세계분과위원회의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 공정과 정의 분과 곽승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저희가 비록 세 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를 관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사다리 분과와 그다음에 청년자식 분과가 당내 조직 구조나 개편 등에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법안 제안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드릴 것은 제2의 카나비가 생기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불공정 신고센터 개설을 요청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많이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하키팀 남북 단일팀을 반대를 했고 많은 청년들이 조국 전 대법원 장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청년들이 우경화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반대한 그 이유는 바로 그 하키를 위해서 땀 흘린 노력한 사람들의 땀방울이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노력한 청년 본인들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들은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해도 되게 막막한 상황입니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주변에서 정치권에 호소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그렇지 혹은 우리 얘기에 관심이나 있겠어? 20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의견이 사실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청년들의 인식을 새로운 보수당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 되게 화제가 됐던 일인데 하태경 의원님께서 카나비 구출 작전을 시행하셨을 때 청년들의 반응은 뭐 하태경 의원님 저 사람 참 괜찮다, 정치적으로 바른 말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쉽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청년들과 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네? 뭐 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하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저희 세대가 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카나비라는 어떤 특정 사건 외에도 지금 제 주변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최저시급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뭐 비록 법은 보장하고 있다곤 하지만 뭐 최저시급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갑질을 당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려는 그 모습, 그 의지를 보여준다면 지금 저희 청년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대한 청년의 불신이나 현재 이제 만연해 있는 불신이나 아니면 이제 무관심도 없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카나비가 나오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불공정 센터 개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안 드릴 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어떤 센터 개설이나 법안은 아니고 이제 저희 새로운 보수당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저희 진정한 정의는 사려기품에서 나온다. 국민 감정에 편승한 입법권 남용 방지를 요청드리고 견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이성적인 판단 없이 여론과 감정에 호소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많은 법안들이 통과도 되고 발의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특별법이라는 거는 소외된 계층이나 특별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물론 취지는 좋지만 물론 좋은 특별법들도 많지만 과도하게 엄벌을 내리거나 혹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법안들도 많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는 법적 응보나 혹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혹은 제도 개선에도 주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발을 방지해야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일이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라는 주제가 사회 각층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감정적인 법안 처리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혹은 개선 방향에 조금 더 중점을 준 법안 발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희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회의 사다리 분과위원회 이호원 부위원장님의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회사다리 분과 이효원이라고 합니다. M4 세대, 헬조선, 수저론이라는 말은 청년들을 자주 섞인 신조어를 넘어서 어느덧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에는 아플 만큼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두터운 유리천장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고 잡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사다리의 부재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기회사다리 비전분과는 재산, 소득, 나이 등 각종 사회적 차별과 유리천장들로 인해 사라져가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재건을 위해 새로운 보수당에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기본을 갖춘 국회의원을 원한다. 공직 후보자 기초소양 검증 강화. 새로운 보수당 공천 시 기초 소양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절차를 두어 능력이 검증되고 자격을 갖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과의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를 이끈다는 정치 지도자가 단지 줄을 잘 섰다는 이유로 연줄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정치인의 기본 소양과 덕목을 갖추지 못한 채
실력도 없이 정치인이 되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인들은 취업을 위해 공인 영어 점수는 기본이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업무 등 외에도 업무 관련 자격증에도 외에도 본인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도 8개월 정도의 직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정식으로 임용됩니다. 판검사와 같은 법조인은 로스쿨 3년, 변호사 시험, 실무 연수 6개월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과거 한 의원은 증거로 입수했다는 북한 간첩의 통신 목록이 들어있는 디스켓을 복사기로 복사한 A4 용지를 증거라며 들고 나왔고, 또 다른 의원은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 수의 계약을 문제 삼으며 윽박지르는 등 황당한 총극을 빚으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미달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일련의 사태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정치인들이 뛰어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격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패배자의 낙인을 견뎌내는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은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소양마저 갖추지 못하였음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에게도 철저한 실력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분과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에 준하는 기본소양 검증 절차를 두어 최소한의 자질과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고 평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는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NCS에서 평가하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 등의 10가지 분야의 직업 기초 능력을 차용하는 등 별도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공천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하여 실력을 갖춘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는 법으로 보장해야 기회사다리 보장법 발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기본법, 속칭 기회사다리 보장법을 준비하여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제출을 공약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불균등이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과거의 청년층에 비해 최근 청년층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회의 불균등이 어느덧 우리 사회 전반에 고착화되어가는 지금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 보장을 촉진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 불균등을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 갈등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2015년 강석훈 의원 대표 발의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공동 발의하신 바 있는 이 법안의 취지를 현재의 시대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강력한 기회균등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성비 등의 불균형과 사회적 요건으로 인해 할당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조건부 할당제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률안에 추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격시험과 같은 검증 절차를 통해 그 기준이 해당 영역 종사자의 평균치 능력을 가졌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할당제가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숫자 맞추기와 구색 맞추기를 위한 단순한 기계적 평등은 사회적으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함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식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장애, 신체 조건, 혼인,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사항, 종교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를 또 다른 법안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지만 자꾸만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 운동장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회사다리 보장법 제정에 앞서주시길 제안합니다. 셋째,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선취업 후 진학 일반화.
대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회의 사다리로 기능해 왔지만 변화와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다리를 가로막는 진입 장벽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기존 대학들은 직장인을 위한 평생 교육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선취업 후진하기 보편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건설에 힘쓰는 정당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과거 교육은 평등을 일구는 가장 위대한 기제였으며 교육은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개인이 스스로의 삶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대학과 대학원 교육이 불평등 제조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가 대중화되자 상류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석사, 박사학위가 되었고 석박사 학위는 계급 상속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2015년 기준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인구 대비 상층 진입률은 오늘날 20대 후반은 53.4%에 비해 386 세대는 117%와 135%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86 세대의 경우 상층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굳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현 20대 후반은 대학 졸업자 가운데 둘 중 하나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취업학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학사학위는 그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린 채 청년이라는 인적 자원과 막대한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소비를 갉아먹고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원을 잠식시키는 종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5월에 발표된 경제활동 부가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매우 일치한다는 답변이 26.6%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반드시 대학 진학이 필요한 30%의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70% 불필요한 대학 진학률을 낮추어 대학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대학들은 직장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 체제로 개편하여 일관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문어발식 기회의 사다리를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건하는 것은 비단 청년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한 문어발식 기회의 사다리는 어떤 연령에 있든 어떤 사회적 계층에 있든 개인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유리천장 아래에서 나날이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청년들의 가장 큰 바람은 특권이나 우대가 아닌 공정한 경쟁입니다. 유리천장이 두텁다는 것은 유리천장 위에 위치한 사람이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더 깊이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리천장 위에 서 있기 위해 발악타는 사회가 아닌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 계층이 달라져도 괜찮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당, 보수임이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보수당이 되어 앞서 제시한 제안들을 당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해주신 이호원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청년자치분과위원회 이윤환 부위원장님의 제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자치분과 이윤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정당 비전위원회 청년자치분과에서는 청년들이 자치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대표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새로운 보수당이 열어주길 희망합니다. 지금껏 한국 정치에서 청년들은 동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치권, 특히 보수 진영에서 청년의 정치 진입은 외부에서의 인재 영입의 형태에 치중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입의 방식이 불투명하고 기성정치와의 인맥, 연줄로 인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청년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영입된 청년들의 대표는 청년들에게 정치 진출의 희망을 심어주기는커녕 좌절감과 박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기성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스스로, 당원 스스로 본인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의미한 위원회는 이제 그만 청년 자치의 시대로
당 안의 당 청년 자치 조직 구성입니다. 지금 많은 정당들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위원회가 한국의 척박한 정치 토양에 나름대로 청년의 참여 공간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위원회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청년들을 가두어 결국 동원의 대상이 될수록 변질되게 만들었고 결국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기성세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위원회 시스템 속에서 청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눈에 띌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성세대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결국 청년들로 하여금 자리 다툼을 할 것을 강요해 왔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잘 보여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현실에서 주변의 청년들은 동지이기보다는 단순한 경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배척하는 청년 정치는 청년들 스스로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거부감만을 키우고 상처만을 남겨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룰, 이런 것이 아닌 스스로 협의해 만드는 경쟁의 룰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 안의 또 다른 당, 청년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청년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자치 조직은 청년들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지도부를 구성하며 자체적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 안에 젊은 정당이어야 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고민하고 때로는 싸워가며 도출한 결과를 통해 새로운 보수당에 협력하기도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는 세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청년 자치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보수당은 한층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년 정치인은 청년의 손으로 만든다. 청년 자치 조직에게 공천권 부여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치는 권력의 배분을 결정하는 투쟁의 과정입니다. 기성세대가 미리 다 짜놓은 룰과 방식에 따라서 진행해야만 하는 투쟁에서 청년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힘을 가진 기성세대에게 종속되는 결과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당장 지역구 공천까지는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비추어 청년 자치 조직의 형성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룰을 통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스스로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자치 조직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당내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등 자체적인 선출 방식을 정하고 청년들과 논의를 통하여 청년 자치 발전을 위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자체 윤리 규범과 규약을 설정하는 등 청년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형태를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당원은 돈만 내면 끝인가요? 당원의 정당 참여를 확대를 위한 참여 당원제 실시입니다. 저희가 청년 자치 분과이긴 하지만 저희의 고민은 궁극적으로 당원이 좀 더 당내 의사소통 및 결정 구조에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기반으로 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당에 전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당이 채택해왔던 당비만을 납부하는 기준으로 한 일반당원, 책임당원을 구조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책임당원을 주로 당비를 통해 당에 기여하는 가칭 후원당원과 정당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 기여하는 가칭 참여당원 시스템을 만들어 기존의 대의원 역할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제안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서 벗어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편한 방식의
과거의 형태를 답습하다 보면 새로운 미래는 다가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과거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대에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우리의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믿고 이만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이윤남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앞서 들으신 세계분과위원회 제안 발표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